원래 이거를 저번 주에 프리미어리그를 다 끝냈어야 됐는데 당신이 없어서 리버풀을 저희가 밀어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할 말이 없어서,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할 내용이 없어. 리버풀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대본에 편집용으로 첫 줄에 적어놨거든요. 네. 기존 양식으로는 채울 내용이 없어 부득이하게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오케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리버풀 특집. 네, 맞아요. 리버풀 특집이지만 약간 새 시즌에 대한 전망 아닙니까? 이저씨 또 또 영내발 또 별로 안 좋아. 네. 지금 상황이 좀 우려되는데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지만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영입 명단 코나테 끝. 라이프치히에서 4천만 유로의 영입. 깔끔하게 끝. 아주 깔끔하게 끝. 참고로 이거 지난 시즌 마이미 시즌 끝나고 얼마 안 되게 지나가지고 일찍 영입이 됐고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네. 트랜스퍼 마켓의 문을 닫을 때 리버풀이 단 한 명도 영입을 하지 않자 굉장히 팬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죠. 그렇죠. 네. 그럴만하죠. 아니 이적 씨한테 뭐 했냐라고 그래. 얘기를 할 만하고 방출 명단은 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해리 윌슨 1,400만 유로에 풀럼에 팔았고요. 아워니라는 선수가 원래 이 선수가 그 워크 퍼밋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임대를 전전하다가 이번에 뭐 워크 퍼밋이 나온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유니온 베를린을 팔면서 650만 유로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샤키리 이거 잘 판 거 아닙니까? 이거 판 게 만족스러워요. 네. 무조건 팔았어요. 어쨌든 금액을 받았다는 것 네. 자체가 저는 샤키리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잉여가 될 대로 된 자원은 그냥 얼마를 받아도 좋으니까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 무조건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샤키리는 그래서 아주 반길만 합니다. 자, 그루이치 임대지만 사실상 뭐 이적이 가능한 옵션 조항을 달고 100만 유로의 그 임대료 금액으로 일단은 임대를 떠난 포르투로 임대를 떠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나이둠 이 철강왕을 그냥 FA로 안겨져 버렸어요. 아쉽죠. 수익이 없다는 게 아쉽죠. 네. 판매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벤 데이비스 셰필드 유나이티드 임대, 리스 윌리엄스 스완지 시티로 임대, 오장 카박 임대 복귀 이렇게 해서 이 방출 명단의 주요 선수들은 정리가 됩니다. 굳이 따지면 이번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0입이 아니고요. 1입입니다. 코나테 한 명 데려왔으니까. 뭐 그렇지. 네, 근데 팬들의 체감은 0입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실 저도 그때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일단 지금 마티비 부상을 안 당하고 있어. 아주 초반에 좋은 잘 나오고 네. 있고 근데 심지어 나와서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나테는 약간 이거 취업사기야. 열심히 유스들이 뛰는 팀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반다이크 있고 마팁 있고 이러니까. 코나테는 어쨌든 그리고 좀 나이도 꽤 있는 어린 자원이니까 네. 아주 여유로운 자원이니까 장기적으로 리버풀이 좀 데려왔던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면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이 나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아무도 없었으니까. 네. 자, 영입 근데 현실적으로 1입 이 리버풀이 우려되는 이유들을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격 패턴이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마누라 라인이 사이클을 돈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센세이션함이 이제는 없거든요. 살라가 영입되면서 마누라 라인이 생겼죠. 네. 1718입니다. 그쵸. 피르미누는 1516 시즌이었고 저기 마네 선수는 1617 시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살라가 1718에 오면서 마누라 라인인데 1718 그러니까 2017년 여름부터 지금 2021년 여름이 되기까지 4년이 지나갔어요. 1718, 1819, 1920 그리고 2021 2021 이제 212 이제 5시즌째네요. 5시즌째인데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리버풀이 공격 전개하는 방식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 없거든요. 이 공격 면에서 약간 단조로움이 생기지 않나. 그렇죠. 멤버가 그대로니까 그래요. 네.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결국 패턴이 그대로니까 상대가 간파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가 리버풀을 만날 때마다 갖고 나오는 전술이 밀집 수비입니다. 공간을 안 주거든. 안 줘요. 왜냐면 그 선수들이 네. 다 공간이 있어야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템백 세우면 얘네 못 뚫는다. 이거를 상대 팀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을 준비해 오고 실제로 안필드에서 지난 시즌 6연패 당했을 때 이 템백 수비를 펼쳤던 팀들이 많았죠. 번니가 첫 번째로 그랬고 안첼로티 감독의 에버튼도 되게 여유 있게 수비적인 어떤 운영을 네. 하면서 리버풀을 잘 에워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밀집 수비에 약한 팀 상황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2019-20 시즌 그러니까 리버풀이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던 시즌에도 저는 중반기부터는 경기 내용이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체감, 제3자 입장에서 체감은 그 전 시즌이 더 좋았어요. 맞아요. 나는 저도 경기력은 훨씬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원시원한 부분은 그때가 나왔어요. 그때도 네. 이게 리그 우승도 되게 아깝게 놓쳤잖아요. 마지막 그죠? 가가지고 맨시티도 너무 잘했으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긴 했지만 그래서 굳이 비교해보면 1920 리그 우승을 했던 시즌보다 1819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보는 맛이 있었다. 대신에 1920 시즌은 좀 신승이 좀 있었죠. 네. 뭐 1대 0이라든지 맞아, 이러한 맞아. 승리들. 꾸역꾸역 그냥 네. 이어가는 느낌. 문제는 이제 화끈함, 화력은 조금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약간 들쑥날쑥했어요. 맞아요. 아스날전에도 지고 막 그 머지사이드 더비 때도 못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우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잡아야 되는 팀은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죠. 네.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겨야 됩니다. 그렇죠. 리그 우승은 강팀 잘 잡는 팀이 우승하는 게 아니고 승점 드랍 안 하는 팀이 저는 우승한다고 사실 생각해요. 예전 맨유가 그걸 기가 진짜 막히게 잘했죠. 했거든. 네. 멤버 구성은 약간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었어도 아니 지질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0809 때 리버풀이 그 로스에스 더비에서 맨유를 그 토레스의 그 기가 막히는 호흡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회색 내복 입고 잡았는데 근데 그때 리버풀은 사실 무승부도 졸라 많았고 승점 드랍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치 수비에 약하다라는 게 되게 치명타라는 건 그래서 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약간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세 개로 굳이 나눈 거긴 한데요. 공격진의 폼 저하입니다. 피르미누는 일단 좀 오래됐고 마네도 첼시전 보았다시피 좀 무거워요. 메인 모드였지. 메인 모드. 사실상. 세네갈 오리기 모드였죠. 그리고 이제 그 세네갈 세네갈 저기 대표팀 경기 이번에 또 1대1 찬스를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물론 스탯도 쌓았지만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 또 피르미누의 경우는 그 전 시즌까지도 부진이 좀 길어졌으면 생각했을 때 이들이 올 시즌에도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살라는 사실 폼이 안 좋아도 스탯은 귀신이거든요. 시즌마다 한두 구간씩 약간 경기 영향력이 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스탯은 항상 일정하죠. 그리고 경기 딱 끝나잖아요. 그럼 살라 1호시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뭐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어떤 특징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마네와 피르미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네가 한창 몸이 무거울 때 스탯을 잘 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르미누도 마찬가지고 한때 뭐 그 원정에서만 골 넣는다고 뭐 원정남 배명도 붙고 그래 맞아. 그런 배명도 생각하면은 이 둘이 어떤 폼 부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공격진 폼 떨어지고 밀집 수비에 약하고 패턴 한정될 때 백업들이 잘해줘야 돼요. 근데 백업 퀄리티가 부족합니다. 자, 피르미누, 조타 중에 한 명은 백업으로 분류를 해야죠. 그렇죠. 일단 여기 한 명, 그리고 이 한 명도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리기, 기저의 공격수. 그리고 미나미노 타쿠미. 그리고 이제 옥슬랜드 챔벌린과 하비 엘리엇은 중앙 미드필드 자원으로 볼 수 있고 하비 엘리엇은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쓰더만 아예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살라의 백업으로 원래 또 갈 수 있는 게 하비 엘리엇이고 옥슬랜드 챔벌린도 프리시즌 동안에는 펄스나인 전술을 또 봤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옥챔 엘리엇 중에 한 명 정도는 공격진의 뎁스로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자, 숫자는 4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수라고 부를 수 있는 자원은 엘리엇 0.5라고 봅시다. 엘리엇 0.5. 그리고 어린 선수고. 맞아요. 그러면 0.3으로 봅시다. 0.3은 좀 그렇지. 그런가? 그래도 첼시 나갈 때 나왔는데. 0.5로 보겠습니다. 그럼 0.5에다가 저 이제 그 조타, 피르미누 어쨌든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한 명을 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문제예요. 오리기와 미나미노는 지금 당장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오리기, 미나미노도 저는 팔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쿼드 뎁스는 단순히 숫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주전 선수여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또 한 경기에서 팀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조커로서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선수냐. 이거에 따라서 뎁스에 채워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결정된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공격 패턴이 한정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화를 줄 자원이 없다. 사실 좋다 말고 당장 투입해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백업 스트라이크, 백업 공격진이 부족하다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 조타가 그리고 만약에 선발이면 피르미누는 그래도 체력적인 어떤 관리를 받으면 중간중간에 좋은 연계와 좀 움직임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백업 자원만 보더라도 영향력이 매우 떨어진다. 근데 이제 사실 공격진뿐만이 아니라 중미 쪽을 봐도 그렇죠. 이게 백업 퀄리티가 과연 좋냐. 왜냐면 케이타, 체인벌린 어쨌든 부상 때문에 이 둘이 합쳐도 1인분이 안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언제든 생각을 해야 되고 밀너 아주 좋은 선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 이제는 밀러 좀 쉴 때 됐어. 파비뉴의 백업이 없어요. 그리고 베이나이두움이 풀시즌을 진짜 철강왕으로 뛰었는데 그 선수가 나갔는데 대체 영입이 없었습니다. 하비 엘리엇 일단 정말 좋은 자원이고 무럭무럭 커야 되겠지만 아직 어린 18살의 자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중앙 미드필드도 아까 얘기드린 케이타와 체인벌린이 정말 숫자로 봤을 때 1인분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뎁스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어쨌든 이 셋은 고정 픽으로 봐야 되고 심지어 그 셋도 시즌마다 한두 번씩은 꼭 부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티아고 알칸타라도 부상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었고 핸더슨도 마찬가지였고 파비뉴도 어쨌든 시즌마다 한두 번씩 부상은 있었어요. 그쵸. 이걸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뎁스는 그래서 미드필드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나이둠, 샤키리 대체자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나이둠은 그 철강왕, 샤키리는 시간은 물론 출전 시간이 매우 적었지만 왼발 조커라는 어떤 매력적인 컬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떠나고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나이둠의 대체는 지금 뭐 자리를 봤을 때는 엘리엇이 하는 느낌인데 18살의 선수가
최강왕으로 풀 시즌을 전 경기 거의 다 뛰었던 베이나둠의 자리를 그대로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남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조금 잘하면 공격 관여도는 베이나둠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괜찮지만 문제는 경기 소화량이에요. 정말 이 정도를 계속 뛸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네이션스컵입니다. 그치. 이제 또 마네랑 살라가 가야 되거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자, 네이션스컵은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예요. 일정 변동이 나중에 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발표된 일정으로 보면 FA컵 한 경기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FA컵은 근데 저는 이번에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뎁스를 생각하면 클럽의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놓고 봤을 때 그냥 FA컵을 빼놓고 얘기할게요. 네. 어쨌든 FA컵은 보통 이 레벨에서의 대지는 하이리그 팀을 만날 거기 때문에 아마 주전들이 그래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리그만 봐야 돼요. 리그 브렌트포드전, 팰리스전. 그리고 만약 이 리버풀에 뭐 살라 마네가 있는 국가들 이집트와 저 세네갈이 결승까지 간다 쳤을 올라간다 때 치면 그러면 2월 6일에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대회 끝나고 조금 일주일도 안 지난 시점에서 레스터전이 있는데 그럼 내가 나오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레스터전까지 포함하면 3경기 정도 네이션스컵 영향을 받아서 빠지는 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FA컵 포함하면 4경기까지 생각을 해야겠네. 그렇죠.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리그는 2-3경기라 해도 백업진 보면 경기 수는 적지만 이 2-3경기조차도 마네와 살라 없이 과연 리버풀이 온전하게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지금 백업진 생각하면 좀 답이 안 나오죠. 어쨌든 뭐 대륙컵의 그런 체력적인 문제 생각하면은 여기는 조금 심각하게 문제가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격 주전 조합 중에 이때 만약에 부상자가 한 명 있었어 봐요. 그리고 살라라 마네는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답이 없지. 큰일 나는 그러면 이제 체인벌린 제로톱 써야지 그러면. 진짜 그래야 돼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체인벌린 제로톱이 오리기보다 먼저 나왔죠. 그 얘기 그 즉슨 오리기는 필요 없는 선수라는 거야. 그래. 뭐야 이게 지금. 그러네. 그런 겁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 이런 겁니다. 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난 널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네. 자, 참 대륙컵 대회 소화하느라 지칠 수 있는 이 선수들 빠져있는 경기 기간을 떠나서 대륙 이동하잖아요. 또 되게 국가의 자존심을 건 대륙컵 대회는 어느 대륙이건 그 권위가 대단한 대회인데 그렇죠.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돌아오는 선수가 후반기 때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게 되게 염려가 많이 되고 이런데도 FSG는 영입을 위해서는 선수 판매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나 리그에서 로스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또 어쨌든 자금 충당을 위해서 이적 자금의 어떤 충당을 위해서 선수 판매가 필요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리버풀의 행보는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죠. 자, 이슈가 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네서니엘 필립스의 재계약이에요. 5년 재계약을 했어요. 네, 5옵션이라고 5년 재계약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자, 센터백 5옵션에게 5년 재계약을 제시했고 이 주급은 사실 저는 주급 정보를 그렇게 강조시키진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주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쨌든 정확한 거는 구단만 알아요. 보도에 나오는 것도 루머예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받겠지?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찾아본 현지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내용들은 1억 유로다. 아 그래? 1억 유로다. 1억 원. 주급 1억 유로는 팀이 처음 망하죠. 1억 원이다. 1,000억이 넘는 금액이야. 그러면 인생은 네서니엘 필립스처럼이다. 자, 1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1억도 과하지 솔직히. 과하죠. 5옵션이에요. 그래. 이게 왜 비판을 받느냐? 재계약보다 일단 선수를 지금 파는 게 이득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예요. 지금 일단 팔아서 네서니엘 필립스 이적 자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계약을 선언한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난 시즌 센터백이 줄부상을 당했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한 팀에서 주전 센터백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을 당하는 지난 시즌과 같은 일은 보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리버풀에서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팁이 있는 이상 또 고메즈도 언제든 장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리스크 감수는 해야죠. 근데 그래도 이 일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굳이 또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네서니엘 필립스의 실력이 리버풀의 전술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 느리고 라인을 올려야 되는데 필립스가 있으면 발이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못 올려요. 안 어울리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고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센터백이 다 전멸하잖아요. 정말 물론 이것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유사시에 리버풀은 파비뉴를 센터백으로 내려도 됩니다. 옛날에 파비뉴 앤더슨이 센터백 썼던 그 경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그 리버풀이 지금 미드필드랑 공격진이 풍요로워요. 그러면 야 센터백 줄부상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필립스 재계약하자 대신에 단기 계약으로 좀 하자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이해할 거거든요. 근데 미드필드랑 공격 쪽에서 이미 뎁스가 이런데 그리고 보강이 그쪽이 시급하죠. 그러면 이쪽 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팔기 좋은 선수는 필립스 아니었냐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근데 어쨌든
다른 곳에 조금 더 보강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필립스를 재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주급이 지금 추정치로만 봤을 때는 꽤 비싼 것 같다는 거. 그리고 5년 계약은 제가 볼 때 선 넘었어요. 그건 좀 애매하죠. 이거 선수 팔 때 구단이 불리해집니다. 레서네 필립스 입장에서는 다른 구단에서 얘기가도 나 리버풀에 남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 왜냐면 계약 기간이 졸라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리버풀은 그 이제 그 인터넷 보면은 그 되게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제발 좀 나가 하면서 그 이제 그 어머니가 컴퓨터 모니터 옆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리버풀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필립스는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아니 그리고 필립스나 오리 같은 자원들을 이게 이적 시장에 이렇게 쭉 그 링크 다는 거 보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렇죠. 리버풀이 원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조금 더 해봤더라도 샤키리처럼 일단 팔아라. 제발. 샤키리 괜찮거든. 네. 어쨌든 처분을 했으니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샤키리는 그래도 팔았는데 문제는 필립스와 오리기가 계속 나왔던 이 보도들을 보면 1,500만에서 2,000만 파운드로 계속 이적료를 매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싸게 팔아야지. 근데 그거보다 싸게는 안 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싸게 안 팔고 나머지 자원들 쭉 보죠. 그럼 FA로 나가는 선수 졸라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리기는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필립스도 그래서 안 팔고 재계약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FA 이전에 리버풀이 FA로 나가는 사례를 되게 쉽게 허용을 했죠. 랄라나, 스토리지, 베이나이둠, 엠레잔 이 선수들 다 FA로 나갔거든요. 근데 아까 FSG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충당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FA로 나가면은 사실상 이 FSG 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선수 영입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선수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베이나이둠이 되게 고주급을 좀 요구했던 그렇지. 고정 지출 비용은 챙길 수가 있겠지. 이게서 한두 명 정도 여기서 뭐 스터리즈로 부상 이력이 많았고 하니까 여기서 좀 한두 명 정도는 FA가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들이 왜 다 FA냐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건 그냥 전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좀 더 FA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을 미리 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돈 받고 파는 부분으로 그림을 그렸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자생 구단이 나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FA 영입이 이적이 판매가 너무 많았다는 거는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잘한 점 주축 선수 재계약이에요. 근데 뭐 재계약도 중요해요. 왜냐면 주축을 지켰다는 게. 리버풀은 몇 년 전만 해도 주축들이 판매되는 걸 다른 팀으로 이제 나가는 걸 되게 우려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다. 반다이크, 아노일드, 로버트슨, 하비 엘리엇, 로버슨, 하비 엘리엇 이렇게 영입된 거는 영입된 건 아닌데 재계약한 거는 얼마나 간절하면 이것도 이들의 재계약은 사실상의 영입과 같다. 내중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내가 노리치 개막전 때 반다이크 들어왔다고 한 걸 반다이크 영입이라고 내가 얘기했더라고요. 진짜? 근데 반다이크는 영입이라고 해도 돼. 그렇게 했다가 바로 정정을 하긴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얘기를 할 정도로 한 시즌을 통으로 날렸으니까. 그렇죠.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만큼 또 영입 그만큼 필요했나. 막 영입 효과라고 제가 그때 멘트를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입니다. 자, 스쿼드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림으로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보시죠. 지난 시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백업이 그리고 너무 아쉬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마팁이 좀 부상 없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좌우 풀백들 로버슨 또 좀 미안하지만 계속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치민카스가 또 조금 괜찮아서 로버트슨의 그런 플레이를 되게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파비뉴 백업이 없는 문제. 리너를 억지로 지금 여기다 배치를 시켜놨지만 리너가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파비뉴 백업이 없다는 거. 케이타가 언제든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거. 하비 엘리엇은 중미와 윙포워드를 번갈아 가면서 뛸 수 있다는 거. 미나미노는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 오리기는 아까 얘기드린 옥챔 폴스나인보다도 더 후순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뎁스에서 참고가 됩니다. 리버풀은 저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형철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저희의 영상 길이를 보시면 얼마나 좀 분에 차서 얘기를 했는지가 이렇게 해야 이 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정리가 돼요. 이거는 저도 한번 진짜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리버풀 이번 주에도 중계하나요? 리즈전 중계합니다. 리즈전 때 기존 주전이 괜찮아서 저는 리버풀이 막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반 행보는 괜찮을 텐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었던 네이션스컵 기간이라든지 체력적으로 선수들의 부하가 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팀이 사실 자국리그 대회만 해야 되는 그 팀이 아니라서 챔스 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어쨌든 올 시즌 리버풀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우승권 팀을 바랬는데 우승권 팀의 그 붉은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길 바랬는데 FSG는 단순히 하위권 이상의 정도로 만족하는 선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네.